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되게 많아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이 많네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도면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도면이 사실은 아니고요. 실제 도면은 필드에서 접하는 도면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면인데, 그래도 이 정도를 알면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자동화의 탐지설비고, 조건이 수신기는 몇 회로용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신기는 몇 회로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몇 회로짜리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조건을 일단 잘 읽어보세요. 가닥수를 물어. 조건. 수동 발신기는 몇 개씩 설치된다? 각 층에 한 개씩 설치되고, 또 위의 조건. 지상 몇 층이라고 나왔어요? 지상 3층. 언더라인 좀 해주세요. 지상 3층이고, 이거는 지상 1층의 평면도인데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이. 평면은 1층과 동일하다. 3층이다. 보시고, 계단실의 감지기는 설치를 제외한다. 이거는 그냥 생략한다는 얘기네요. 예, 전선은 친절하게 HF-IX 전선을 사용하고, 발신기 공통 한선. 조건, 세 번째 조건. 경종 표시등 공통 한선으로 사용하라. 이거를 회로수가 적으면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분리를 해라. 발신기 공통선이 회로 공통선 같은 말입니다. 회로 공통선, 발신기 공통선 같은 말이에요. 한선으로 각각 사용해라. 개통도 작성시 최소로 하고, 후광 전선관으로 콘크리트 매입하고, 뭐 있네 조건. 자, 천천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일단 몇 회로용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일단 회로가 몇 회로예요? 일단 이 평면도를 보세요. 이 지금 종단지향의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회로수 산정할 때 첫 번째 종단수 항수 보고, 두 번째 경계구역 번호 보고, 세 번째 발신기 세트수 보잖아요. 종단지향 없죠? 경계구역 번호 없죠? 발신기 세트 있잖아요. 발신기 세트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잖아. 딱 보이죠? 한 개. 근데 한 개인데 몇 층? 3층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3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몇 회로가 필요해요? 3회로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 조건에 주의하세요. 몇 회로냐 물어본 게 아니고, 수신기는 몇 회로용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3회로라고 쓰면 틀려요. 3회로 수신기는 없어요. 5회로, 10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5회로, 10회로 이렇게 가요. 회로수가 5회로씩 증가해요. 5회로씩 증가하니까 5회로용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5회로, 10회로, 15회로, 20회로 이렇게 가니까 5회로용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출제위원이 잘못 출제할지 몰라서 답을 이렇게 썼어요. 3회로이므로 5회로용. 혹시나. 그래서 5회로용만 써도 답은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몇 회로냐 물어본 게 아니고, 수신기가 몇 회로용을 사용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발신 세트의 배선 가닥수는 몇 가닥이냐, 수신기에서 후광 전선관은 몇 미를 사용하느냐. 자, 여기에 가닥수를 물어봤죠. 두 번째 답은 발신기 세트에서, 수신기에서 발신기 세트 여기는 몇 가닥이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자, 이걸 물어봤는데 몇 가닥이에요 보통? 기본이, 예? 7가닥이죠. 근데 이걸 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개통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개통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다 그리죠 뭐. 여기 PBL이에요. PBL이에요. 자, 이거의 개통도를 보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1, 2, 3.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의 가닥수는 물어보는데, 잘못 실수를 하면 7가닥으로 답을 할, 평면도만 봤을 때는 그냥 한 회로밖에 안 보이니까 7가닥으로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7가닥이 아니죠. 이 부분이니까
3층까지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3층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봐야지, 이거를. 무슨 방식? 일제경우 방식. 3층밖에 없으니까 일단 5층 이하니까 일제경우 방식이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해야죠. 회로선이 몇 가닥이에요? 3가닥이죠. 그래서 이쪽에 발생 세트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중단장 없고 하니까. 그 다음 회로 공통은 몇 가닥입니까? 1이죠. 일제경 보니까 나머지 몇 가닥이 있어요? 5가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 몇 가닥? 9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닥 수는 9가닥이 됩니다. 9가닥 쓰셔야 되고 7가닥 아닌 거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명칭을 꼭 쓰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HFIX 2.5 스퀘어 몇 가닥? 9가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후광연성광 굵기를 물어봤네. 친절하게 표가 잘 주어졌네요. 2.5 9가닥을 찾으셔야죠. 몇 미리? 표. 예, 28. 교차점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후광연성광이니까 뭐 28mm라고 하면 되겠죠. 다 연기감지기를 매입했다. 그림교 꼭 나오죠. 하나씩 도면에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배관 및 배선을 사용하여 도면을 완성하고 배선 가닥수를 표시하죠. 완성하라네. 완성해 봅시다. 자, 이건 하나의 평면도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배선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루프 형태로 배선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감지기 배선은. 왜 그러냐? 루프 형태로 배선을 하면 감지기 가닥수가 2가닥으로 되죠. 예, 경제성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루프 형태로 배선하는 거예요. 루프 형태로 하면 2가닥이 되잖아요. 아니면 4가닥이 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루프 형태 배선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루프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시작이 됐네. 근데 여기는 표시는 없지만 종단장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생 세트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요 연결이 돼 있네요. 실로 갖고. 그 다음에 최기수는 보면 자, 뭐 책에서처럼 한번 해볼까요? 보기 좋게. 여기는 이렇게 갔네요. 배관 갔네요. 가서 감지기 이쪽 가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관계 없습니다. 둘 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책에서처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200원이나 뭐 거기서 거기 같아요. 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다시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복도거든요. 복도고 이거는 양쪽으로 여는 문. 이렇게 이 문은 양쪽으로 여는 문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기둥들이 있나 보네. 그죠? 기둥들이 있는 거고 양쪽으로 이거는 한쪽으로 여는 문이죠. 이렇게 여는 문. 이렇게 얘는 양쪽으로 여는 문이고 얘도 양쪽으로 문.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복도잖아요. 주의할 게 있어요. 계단은 별도의 회로로 하지만 복도는 별도의 회로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무실하고 아시겠죠?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루프는 다 몇 가닥이에요? 2가닥이잖아요. 2가닥. 여기다 2가닥이잖아요. 2가닥. 그럼 배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보면 배선이 다른 걸로 해볼까? 네. 시작은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관계없어요. 어디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까? 위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내려가보도록 합시다. 두 선이 이렇게 가서 실제 배선 해보는 거죠. 가서 다시 오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쪽으로 가야지. 얘가 지금 남아 있잖아. 그죠? 이쪽에 다시 들어왔다가 연결할 곳이 없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발생세트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여기까지 와서 중단장을 하나 설치하면 되겠죠. 실제 배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다 2가닥이고 얘는 루프 아니니까 몇 가닥? 4가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 표시 좀 해주죠. 예? 어디에요?
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두 가닥인데 책에서처럼 해도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책에서처럼 배선이 빨간색으로 했나요?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때 여기 내가 이 루프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네 가닥이 되는 거지 그때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선하면 이 부분은 다 두 가닥이고 이렇게 배선한다고 하면 여기는 네 가닥이고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험은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답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선 가닥수를 쓰라고 하니까 여기도 가닥수는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 몇 가닥 표시해야 돼요? 9가닥 표시해야죠. 둘, 셋, 넷. 네 가닥씩 끊어서 둘, 셋, 넷, 하나 표시하면 되겠네요. 가끔 이 도면 문제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9가닥 표시하면 이게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곤란하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표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표시하고 저 같으면 옆에다 이렇게 써주겠어요. 9가닥이야. 정확히 봐. 이렇게 써주겠어요. 그럼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이건 난 맞는 거니까 실제 배선 기호대로 했으니까 배선은 거죠. 요거는 이제 첨가해서 표시해 준 거니까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간선개통도를 그리시오. 아, 개통도 미리 그려놨네. 개통도는 책에서는 감지기까지 그렸는데 감지기까지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 감지기 안 그리고 이것만 그려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보통 간선개통도는 이 부분이니까 요 위에 부분 좀 혼란스럽다 하면 위에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발신기 세트까지만 이렇게 그리시면 좋겠는데 저처럼 약자로 그리면 안 되죠. 차근차근 잘 해야죠. 차근차근 다 써야죠. P, B, L 뭐 EBL 뭐 이렇게 하죠. 이거 뭐 접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점 찍고 막 접속 어디서 뭐 생각났는데 막 이거는 배관이거든요. 배관. 전선 접속. 전선일 때 접속이지. 이건 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선일 때만 접속은 이렇게 한다는 거. 예. 어쨌든 막 동그라미 막 칠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자, 예.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네모나게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7가닥 이해되나요? 8가닥 이해되나요? 이건 9가닥 이해되나요? 안 해봐도 되겠죠? 안 해봐도 되죠? 예, 좋습니다.